연상호 감독의 영화 염력. 이 영화의 주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염력은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연상호 감독 특유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권력층과 부조리에 대한 회의감이 영화 곳곳에 어려있죠. 의도는 좋습니다. 외면받고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낸다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영화의 목적을 폄하하겠어요. 일단 저부터 이런 감독의 의도를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진 영화긴 한데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죠, 그런 이유들이. 이번 영상에선 염력이 실망스러웠던 이유들을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 이 영화는 대놓고 용산 참사에 대한 주제를 다뤘음에도 이 사건의 본질은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산 참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잘못된 국가 권력의 행사입니다. 공권력의 투입과 과잉 진압, 경찰의 여론조사 조작, 검찰은 높으신 분들 유리한 쪽으로만 사건을 종결짓고 청와대는 용산 참사 여론 무마, 홍보 지침까지 내렸던 사건이죠. 하지만 염력은 재개발을 맡은 건설회사하고 용역업체만 다루지 이런 국가의 권력의 개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경찰들이 동원되는 장면은 나오기는 한데 그들은 그냥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수행하는 친구들이지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재계랑 손잡고 한통 속된 그 자식들은 왜 영화에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나마 등장하는 자본가들도 웃깁니다. 홍상무는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몇 마디만 내뱉고는 그대로 퇴장하고. 초능력 아저씨,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거라고요. 신석헌은 마지막에 가서는 나쁜 놈들 중에서 책임이 제일 가벼운 용역업체 사장만 때려 눕히고는 스스로 잡혀 들어가죠. 아니 잡혀 들어갈 거면 경찰 책임자를 때리든가 재계랑 손잡은 저 위에 높으신 분들 좀 때리고 들어가든가 하지. 꼴랑 용역업체 핫바리 친구 좀 때리고 깜빵 간다? 이건 주인공의 복수가 통쾌하지도 않고 관객들은 똥을 덜 닦다 나온 것 같은 영 찝찝한 마무리다 이겁니다. 염력이 실망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다뤘다는 겁니다. 염력은 남발하는 코미디, 가벼운 개그 코드와 슬랩스틱이 즐비합니다. 물론 영화의 톤이 가벼워도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될 것 없죠. 애초부터 감독이 정해놓은 영화의 톤은 제가 상관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단순히 코미디 요소가 많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블랙 코미디는 유쾌하고 재미있게 사회를 풍자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감히 비교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슬랩스틱 블랙 코미디의 전설 찰리 채플린의 영화들이죠.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이는 그의 모습은 웃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개그로 한번 웃겨주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슬랩스틱 그 이면에 있는 의도는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이자 시대 비판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또 다른 걸작 위대한 독재자는 어떤가요? 나치의 사상, 파시즘을 풍자하고 비판하죠. 하지만 염력에서 사용되는 슬랩스틱들은 어떤가요? 정말 의미 없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해당 장면을 통째로 드러내도 영화 전개에 전혀 지장 없는 촌스러운 몸개그뿐입니다. 의미 없는 슬랩스틱이다 이거죠.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슬랩스틱의 의미가 없어도 좋다고 하고 웃기기만 하면 괜찮다고 칩시다. 그래서 웃기냐? 중요한 건 일부 장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웃기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재미있는 말장난, 풍자하는 말장난이라도 있었냐? 아니요. 웃기는 대사, 기억나는, 사회를 비꼬거나 풍자하는 별다른 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영화의 러닝타임을 뺏어먹고 손발 오그라들게 하는 의미 없는 저급 코미디만이 남아버렸죠. 플러스 슬랩스틱은 전적으로 배우의 연기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다소 오바스러운 연기이긴 했지만
능력을 익혀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좋았습니다. 영화 염력은 핵심은 다루지 않았다, 너무 가볍게 다뤘다, 이 두 가지 이유에다가 히어로물까지 짬뽕되면서 완전 이 영화의 정체성이 애매해졌습니다. 기왕 히어로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쪽도 딱히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죠. 어설픈 CG, 허우적대는 액션은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슈퍼히어로물인 줄 알고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이 많을 텐데 히어로 장르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일부 관객들이 실망한 이유는 요즘 시대엔 너무 재미있는 히어로 영화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겁니다. 마블은 내는 영화마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고 DC는 뭐 탐탁치 않습니다만 히어로물로만 따지자면 염력보단 DC 영화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슈퍼히어로나 초능력, 가족애, 코미디 같은 요소는 영화적 장치로 빌려다 썼을 뿐이지 사회 비판 목적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화의 방해만 된 요소로 남았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특징은 사회를 바라보는 그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에 있었습니다. 돼지의 왕에서는 학교 폭력을, 사이비에선 종교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협상 없이 자기 맘대로 하던 사람이 영화사, 제작사의 눈치를 너무 본 느낌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넘어가면서 더 자유를 보장받아서 만든 작품이 바로 염력이라고 하네요. 최근 연상호 감독의 칼날이 많이 무뎌진 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영화는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감독님 특유의 날선 사회 비판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배워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